저축성 보험을 팔면 되는데 왜 종신보험으로 판매를 하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저희는 보장 분석 전문가 팀과 그리고 베테랑 설계사들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와 상급병원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서 가입을 지향해야 될 불필요보험 6가지를 신중하게 선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보험의 명확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주변 지인, 가까운 친척 또는 어머니의 친구 등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게 좋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가입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 실패를 경험하고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 정말 많이 접했고요. 실제로 리모델링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 보험은 누구에게 가입을 하셨는지 여쭤보면은 대다수가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가입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고 의지하다가 소중한 보장을 망치는 일은 피하셔야 하고요. 보험 가입과 설계는 반드시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인,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보험 전문가로 오인하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입을 권하지 않는 첫 번째 불필요 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환급형 보험이고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환급금까지 돌려받는 구조가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환급형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환급형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된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장과 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보험이라는 상품의 본질은 위험 보장이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 매달 보험료가 5만 원인 운전자 보험이죠. 이 상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인 보장 보험료는 11,579원인데 여기에 적립보험료 38,421원이 추가돼서 총 5만 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사실상 11,579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를 더해서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인위적으로 높인 형태입니다. 만약 이 5만 원을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이 되고요. 하지만 20년 뒤에 고객이 과연 1,200만 원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1,200만 원이 아닙니다. 예상 환급률 61.7%를 적용해서 고객이 2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740만 8천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많은 가입자들이 이처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총 납입액에 비해서 그게 적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환급형으로 설계하고 나중에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신다면 이 상품의 가입을 결정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적립보험료 38,421원을 20년 납입해도 922만 1,040원인데 이 금액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 보험엔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게 있고요. 이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운영비, 직원 급여, 수급비 등등 여러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원금 받아가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보험은 절대 저축 아니고요. 재테크 아니고요. 이 얘기는 제가 수백 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보험에 혹시나 적립보험료가 있다 혹은 뭐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했다 하시면 적립보험료를 삭제하시던지 삭제가 뭐 안 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은 환급형이 아닌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바꾸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불필요 보험 두 번째는 치매 보험입니다. 60세 남성 기준 경도, 중등도, 중증 각각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이 68,305원이고요. 중증이면 한 번에 3,000만 원 받게 되는 거니까
1639만 3,200원 내고 받는 거라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보시다시피 치매보험의 수입보험료 4조 9,737억 중에서 지급액은 517억밖에 되지 않고요. 즉 지급액이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치매보험으로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좋은 보험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재가급여 보험인데요. 재가급여 보험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데 치매, 뇌혈관 등 노인성 질병에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지팡이, 안전 손잡이,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배회 감지기, 간이병기,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복지 연구 사용 시에 월 60만 원씩 청구 가능한 게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치매도 되고요. 꼭 치매가 아니어도 몸이 불편해서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만 판정받는다면 66,305원으로 월 60만 원씩 청구 가능하니까 10년 받으면 7,200이고 20년이면 1억 4,400만 원, 30년이면 2억 1,600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치매보험은 68,305원으로 보험료가 더 비싸고요. 중증으로 진단받으셔도 3천만 원 받고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받으실 게 없죠. 또한 치매만 되는 거고 다른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요통, 신부전, 난청, 백내장, 시각장애, 골절, 탈골, 암, 기타 등등 상해로 다치셨든 질병으로 고동이 불편하시든 치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재가급여 보험으로 치매까지 포함해서 다른 질병과 상해까지 같이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필요보험 세 번째는 입원비 보험입니다.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2.7일이고요. 그럼 10년이면 27일이죠. 50년이면 135일, 100년이면 270일입니다. 그리고 입원비 3만 원 받을 수 있는 태격이 16,293원이고요. 이걸 20년간 낸다면 391만 320원입니다. 130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135일간 입원하려면 5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평균만큼 입원을 하신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입원비를 가입하시기보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12,220원이면 되니까 더 가성비가 뛰어나죠. 어차피 실비에서도 입원비가 나오고요. 장기 입원할 정도의 중대질환은 산정특례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 차라리 의료비 통장을 만드셔서 매달 소액씩 저축하셨다가 진짜 아프게 됐을 때 치료비로 쓰시고 안 아프면 내 미래를 위해 재테크용으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겁니다. 보험은요, 2만 원, 3만 원 자잘한 거 잘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암처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 특약에 돈을 쓰기보다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불필요 보험 네 번째는 CI 보험이고요. 2010년대 초기에 CI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해 왔고 현재도 리모델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에 관해 자주 문의합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처럼 매우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사망과 질병을 모두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만능보험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절반 혹은 최대 80%에 이르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같은 액수의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종신보험 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입자가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30%에서 40% 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되고요. 비싼 만큼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암 진단비는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암일 때 주기 때문에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 파괴적 증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초기 전립샘 암 등 일부 암들은 보장에서 또 제외가 되고요. 그냥 암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그냥 뇌졸중으로 진단받으시면 안 되고요. 중대한 뇌졸중일 때 지급을 하는 건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지급하고 뇌전산화 단층 촬영, 핵 자기 공명 영상,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 단을 광자 전산화 단층술, 뇌척수의 검사를 기초로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해야 지급이 되고요. 또 급성심근경색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일 때 지급을 합니다.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야 해서 또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또 새롭게 상승을 하여야 하는 등 지급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읽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CI 종신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받는 게 쉬운 편이 아니고요. CI 보험을 저축도 되고 재테크도 되고 보장도 되고 사망금도 주고 빈틈없는 완벽한 만능보험으로 착각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불필요보험 5번째는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도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놨죠.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를 연금보험으로 오인하시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사실입니다. 애초에 위험보험료와 비용 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다 보니까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연금 전환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니까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낮은 저축성 보험보다 환급률을 초과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팔면 되는데 왜 종신보험으로 판매를 하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연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감안되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라든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다 라든지 종신보험은 사망금이 메인인 보장성 보험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으로 오인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 이러한 민원들이 무려 5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종신보험 연금 수령액이 더 작다고 잘못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비교표까지 만들어둔 실정이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재테크로 착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라도 알았지만 이미 납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낸 게 아깝다 하시면요.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액 제도를 이용하면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해약 환급금으로 남아있는 보험 기간 동안 감액된 보장을 받으니까 납입을 끝낼 수가 있고요.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면 저희 보험 조각가에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다음 6번째 불필요 보험은 비싸게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수술비에 통합, 상해, 상해 특정, 창상, 봉합, 상해, 사고, 부상 등등등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가 8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필요 특약들을 많이 넣어서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주로 타인에게 끼친 피해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나 자신이 사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자동차 보험의 공백을 메꿀 수 있고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만 넣으면 11,579원으로 가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에 공탁금 100%, 선지급 기능과 스쿨존 벌금 3천의 벌금, 선지급 기능과 변호사 선임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고 선지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운전자 보험이 2만 원, 3만 원 혹은 5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가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필히 점검을 해서 리모델링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불필요 보험 6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엔 필수 보험 2가지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필수 보험 첫 번째는요, 실비 보험입니다. 실비 보험은 보시다시피 만 원에서 3만 원대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고요.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작게는 70%, 많게는 100%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고 가입 시기별로 다르지만 700에서 1,000만 원이 전부 실비로 보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치료비를 너무 많이 써서 걱정되시는 경우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3세대 실비라면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서 4천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지출하셔야 맞는 건데 하지만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4,800만 원은 실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무궁무진한 혜택이죠.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이나 미용 목적 치료가 아닌 질병과 상해로 인해 입원, 수술, 통원, 약제, 도수치료, MRI, CT 등등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거면 대부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데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치료비들은 실비로 보장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필수 보험은 무엇이냐? 3대 진단비, 수술비, 암치료, 배상 책임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입니다. 자잘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다 가능하지만 중대 질병에 걸려서 간병인을 쓰시거나 장기 치료로 인해서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기거나 소득 상실로 인해서 고정 지출비, 양육비, 집 대출금, 차량 할부금 등등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이 필수적이고요. 실비가 만능이기는 하지만 단점은 갱신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보시다시피 70대에는 유지율이 30%도 안 되는 모습이고 80대에는 2% 미만인 모습이죠.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종합보험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암 진단비 5천,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혈성 진단비,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에 암 치료비 1, 5종 수술비 1,000만 원, 그 외 가성비 특약과 배상 책임까지 1억 원. 이렇게 100점 설계하는 기준으로 10살은 5만 원 이하고요. 20살은 7만 원 이하고요. 30살은 9만 원 이하고요. 40세는 12만 원 이하고요. 50세는 17만 원 이하로 보험 준비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50세까지도 12만 원 이하로 준비를 끝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100점 설계안과 필수보험 2가지를 안내 드렸으니까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필요 보험 첫 번째는 환급형 보험이고요. 보험의 본질은 위험 보장이지 저축,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납입액 대비 환급금이 적으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로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높인 구조고요. 적립보험료를 삭제하거나 순수 보장형으로 변경하시고요. 두 번째는 치매보험이었죠. 보험금 지급률이 낮고 중증 시 3천만 원 보장으로 끝나서 효율이 낮습니다. 치매뿐 아니라 상해도 포함하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편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재가급여 보험이 더 유리하고요. 세 번째는 입원비 보험이었죠. 1인당 연간 입원 일수가 매우 적어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입원비는 실비에서 보장되고요. 중대질환은 산정특례로 지원이 되고요. 불필요한 입원비 티각 대신에 암 진단비라든지 핵심 보장을 강화하거나 별도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는 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CI 보험이었죠.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비싸지만 보장 조건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약관상 매우 까다로워서 보험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능보험이라는 오해는 피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축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사망이 메인인 보장성 보험이고 높은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서 저축성 보험보다 환급률이 낮고 연금 전환 시 연금액도 더 적습니다. 이미 가입한 지 오래돼서 해지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액 제도 또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는 비싸게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었는데요. 수술비, 상해 특약 등 불필요 특약을 과하게 추가해서 월 보험료가 2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인데 운전자 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대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필수 특약만 넣어서 만원대로 가입을 하고 리모델링 하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보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실비 보험이었죠.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질병 상해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적용돼서 고객의 최대 지출액이 제한되고요. 두 번째 필수 보험은 3대 진단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이었죠. 실비는 갱신형이라 노후 유지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중대질병 시 발생하는 소득 상실, 간병비, 생활비 등은 실비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빈틈과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진단비가 필수적이죠. 암, 뇌혈관, 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핵심적인 보장에 집중해서 연령대별로 효율적인 보험료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와 대화를 나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돈이 나가는 요소는 보험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접근할 때는 이것이 돈을 모으거나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는 본질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보험료는 휴대전화 사용료처럼 매달 나가는 소비 또는 지출 항목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따라서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30곳이 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의 상품을 세밀하게 비교해서 설계해드리고 있고 약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가입된 보험들에 대한 객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란에 준비된 상담 신청 경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